네, 2월 25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도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전쟁 이슈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 시장 빠르게 반등 나와줬는데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한 지 이제 만 하루가 지난 거죠.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어떤 침공이 있고 난 이후에 하루가 지났는데 어제 우리 장이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투자 심리가 뭐 그야말로 완전히 좀 무너졌다. 그렇죠. 어제 우리 장 끝나고 혹시 다들 러시아 시장 보셨겠지만 와, 깜짝 놀랐어요. 49%가 폭락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사태에 대해서 좀 심각한 인식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 실제로 미국 시장도 장 초반에는 3%가 넘게 급락을 했었죠. 근데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성명 내용이 사실은 시장을 좀 살려놨다. 저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한 거라고 보진 않는데 실제로 제가 어저께도 무료 방송 시간에 지금 뭐 EU라든지 유엔이라든지 미국 차원에서 사실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뾰족한 카드가 별로 없다. 네. 군사적인 어떤 파견은 사실 이게 3차 대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아직까지 나토에 가입된 회원국도 아니고 나토 입장에서도 군대를 파병하기가 좀 어렵고 미국도 오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군대 파병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될 가능성을 좀 차단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결정적인 거라고 보는데 러시아를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뭐 전 세계가 우리나라까지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 경제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 요것도 제가 어제 무료 방송 시간에 자세히 조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결국 뭐 기껏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러시아 은행에 대한 이제 제재, 그리고 러시아 이제 주요 인사들에 대한 뭐 개별적인 제재,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푸틴이라든지 푸틴의 최측근들이 전 세계적으로 숨겨놓은 자산들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카드는 아직 이제 조금 아껴놔야 될 그런 카드인 것 같고, 오늘 이제까지 발표된 경제 제재의 수위 자체가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 러시아를 확실하게 제재를 하려면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 전 세계에서 수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네. 원유도 이제 3대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수출에 대한 이제 제한, 이게 어찌 보면 러시아에 가장 좀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경제 제재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완전히 쏙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아주 빠르게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락하다가 오히려 플러스 3%로 상승 마감을 하게 된 원동력이 저는 거기에 있다 보고요. 아침에도 제가 뭐 방송에서 해석을 조금 해드렸었지만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이 걱정하는 건 물리적인 어떤 충돌, 이 말 그대로 전쟁 그 자체보다는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곡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공급망 충격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전 세계 글로벌 경기 회복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제 뭐 해소될 수 있을 만한 실마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성명에서 좀 발견이 좀 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이제 넘어섰다가 오늘 다시 거의 92달러 강보합권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하고 마무리가 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으면서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다만 앞으로의 전망까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드린다면 네. 오늘 주식시장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우리 생쇼 매니저분들도 다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풍력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고 네. 천연가스, 곡물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시장은 이제 그쪽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지금 뭐 어디가 함락됐다, 뭐 헬기가 떨어졌다, 선박이 격추됐다, 사람이 몇 명 죽었다, 이런 뉴스들보다는 사실 이 물가의 변동성,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더 좀 면밀하게 추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분명히 시간 벌기를 지금 좀 하고 있다. 긴축의 어떤 연준의 어떤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스탠스도 계속해서 좀 완화되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고, 지금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이 벌써 지금 셰일오일을 다시 파내기 시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이 환경오염 문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제 강조 때문에 셰일 오일을 지금 파내지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극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략 비축유. 지금 미국이 우방과 포함해서 전략 비축유 방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평상시 같았으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전쟁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워낙 지금 극에 달할 정도로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카드들도 분명히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아직 악재와 혼재가 좀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격 반영이 됐다라는 거 제가 뭐 수도 없이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월 달에 빠졌던 저점도 지금 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추적하시면서 시장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또 주말 사이에 나오는 뉴스들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 김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NHN 벅스부터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리뷰했는데 오늘도 흐름이 아주 좋아요. 오늘 38%의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도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리뷰를 해드리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NHN 벅스라는 종목 리뷰를 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서 제가 뭐 물가와 관련된 얘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지금 공급망 충격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에너지라든지 원자재들 다 수입해서 쓰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또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NHN 벅스라든지 그리고 오늘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뭐 JYP라든지 이런 엔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무슨 원자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오면 조금 더 세게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 NHN 벅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거의 12% 가까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급반등이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늘도 또 엔터주들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 이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덴트라든지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라든지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저점 매수를 공략해보자. 다시 한번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코리아 서킷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편입해 주셨는데 역시 시장 반등이 나오니까 가장 먼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기판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기판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실적이 뭐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지금 반도체 관련된 업황 우려, 물론 이제 러시아 제재하느라고 이제 반도체 쪽 이슈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기판 풍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덕전자가 장 초반에 거의 9%가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정말 좀 강하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인터플렉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정말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역시나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조금 알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코리아 서킷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장중에 거의 한 6, 7% 가까이 이제 급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반도체 기판뿐만 아니라 갤럭시 S22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붙어 있다는 거 좀 보시면서 목표가 36,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짧게 도와드릴게요. 네. 두산중공업 21,000원에 1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뭐 신재생, 풍력 뭐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 유럽은 에너지 자립에 대한 얘기들을 분명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에 분류가 되는 소형 원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이제 투자를 좀 하면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 두산중공업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뭐 조금 무거운 종목이라서 다른 중소형주들보다는 반등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작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해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만 1,000원, 2,000원 요 정도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원샷 원킬 종목 공개 바로 도와주실게요. 네, 낙폭 가대 종목 중에 한 종목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17,300원에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소개해드리는 종목하고는 달리 조금 이제 작은 소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오늘 제가 이 텔레칩스를 소개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 관련된 이제 투자, 뭐 앞서 우리 정석일 매니저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데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뭐 인력도 10배를 충원했다 그러고 곧 맞아요.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MW가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개최를 못 하고 있다가 3년 만에 이제 지금 오프라인 개최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규모도 상당히 좀 많이 커졌고 정말 많은 기업들의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이제 MWC에 참여를 하게 되고 새로운 이제 사업 모델에 대한 이제 구상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저평가 국면이 분명히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텔레칩스는 특히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도 인포테인먼트용 AP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 로봇 이슈뿐만 아니라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들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됐었잖아요. 실제로 애플이 국내 기업하고 지금 1년이 넘게 그 차량용 이제 반도체 모듈을 생산하기 위한 OSAT 기업과의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해놨다. 아직 어떤 기업이 주인공이다라는 걸 이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시그네틱스라든지 인포뱅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조금 이제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분명히 조금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텔레칩스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주목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는 전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해요. 이런 차량용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업들은 그동안의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칩셋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작년 하반기 때 이미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텔레칩스 역시도 올해 상반기 때부터 아주 빠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매출액의 성장과 함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 원체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모멘텀과 상관없이 주가가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많이 받아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ADAS라든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이런 속에서 아직까지는 강하게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업 내용들을 좀 따져보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텔레칩스를 또 1순위로 꼽아드리고 싶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미 여러 대기업들 고객사를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로봇 이 양대 축이 상당히 좀 큰 폭의 성장이 좀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1분기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3월 네.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이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맞추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분석 간단하게 조금 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회사가 이제 연초에 애플카 이슈가 부각됐을 때 정말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16,000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23,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애플카 이슈와 관련된 거의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오히려 너무 좀 잠잠하잖아요. 거래량도 완전히 좀 죽어 있고 사실상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MWC를 전후로 해서 MWC가 이제 사실은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게 가장 좀 중요한 테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완전히 좀 소강 상태인 지금 요 시점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17,3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일단 일자 목표 가격은 19,000원까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5,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MWC가 있는데요. 다음 주 상승 모멘텀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텔레칩스 편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